우리는 계획이 있는 팀이다,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느낌을 좀 세워주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최대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영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잘 먹힙니다. 영국에서도 버스 타는 사람 많거든요. 많이 봤습니다.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대학교 오셔서 팀플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팀플이라는 게 워낙 너무 다양하고 어떤 동기들을 만날지 모르고 과제 자체에 대한 다양성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하게 제가 오늘 모아왔고요.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도 유익한 팁들도 준비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팀플을 하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. 그러면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룹 채팅을 만드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, 이 과제를 마치시기 위해서 구조를 세우셔야 되는데,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일단 그룹 채팅을 만듦으로 인해서 팀원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입니다. 이렇게 그룹 채팅을 만드셨으면 제가 하는 다음 태스크는 이제 공유 문서 플랫폼을 정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구글 Shared Documents, Microsoft Word Documents, 여러분들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플랫폼을 정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아웃풋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5,000단어 보고서를 써야 되고, 그리고 뭐 20분짜리 발표를 해야 되고, 15분짜리 Q&A를 발표 후에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골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아웃풋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팀을 잘 모아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 플랜을 세워야겠죠. 자, 어떤 과제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5,000자 보고서와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데드라인 있죠. 그 데드라인에서부터 뒤로 역추적해서 언제 어떤 일을 시작해야만 이 마감일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하면서 미니 데드라인을 세우도록 합니다. 이 미니 데드라인은 거의 팀원들 사이에서 이 기간까지 우리 보고서 1차를 한번 마감해보자,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고, 그 다음에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일에 맞춰서 우리 진행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사전 동의가 없으면 대부분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주 마감일에 가깝게 돼가지고 동의 없이 서로 막 패닉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대부분 팀원들의 분위기도 우리는 계획이 있는 팀이다,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느낌을 좀 세워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신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서 저장하기 시작하시겠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의논해야 될 것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. 역할 분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대학교 팀플레이의 좀 특이점은 다른 사회생활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순위가 없어요. 약간 누가 매니저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역할 분담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모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. 네가 잘하는 거, 너의 전 경험,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,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의논해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애들한테 줍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거를 또 공유 문서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. 대학교 팀플레이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점점 사람이 말하는 게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. 나 그거 기억 못하는데? 이거 내가 한다고 했었나?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? 이런 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그 미팅에서 결정된 것들, 그 미팅에서 디스커션 되었던 것들, 그 미팅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가 이거 할 거야, 얘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적은 것들을 문서에다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아주 좋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팀원들과의 컨플릭트도 줄어들게 되고요. 자, 역할을 이렇게 줄 때 가끔씩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한 명을 한 태스크에 준다기보다는 2명을 한 태스크에다가 준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요.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. 왜 일 나 혼자 하는 거랑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는 좀 더 디스커션도 많고 시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미니 그룹 사이에서
자기만의 팀워크를 좀 개발을 하게 되고 서로 일을 약간 버퍼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실수한 거를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되게 높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저는 팀플 나중에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것들은 전형적인 우리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무리합니다. 예를 들면 우리 미팅을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할까? 아니면 매주 화요일, 목요일 30분씩 미팅을 할까? 아니면 우리 그냥 일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미팅을 할까?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고려해서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과제가 중요하고 이 친구들이 매주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너무 막 맨날 미팅해야 돼 하고 이렇게 overwhelming하게 다가가진 말고 뭔가 우리 좀 구조를 세우면 좋겠다. 우리 좀 자주 만나가지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우리 각자 조사한 게 있으면 수요일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구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미팅할 때마다 그 전에 아젠다를 정하자. 이 미팅이 어떤 목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아요.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아이디어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미팅 전에 아젠다를 모아가지고 오늘 미팅은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 아이템을 의논할 겁니다. 이렇게 말해야겠죠.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연습이고 아마 친구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매니지하는 걸 보고 많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팁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갑자기 나서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제 경험에서 제가 직접 그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거든요.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그룹 팀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은 가장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힘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버스 타는 사람 많거든요. 많이 봤습니다.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.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가 일 안 해.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. 제가 쓰는 방법은 내가 힘들어.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.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. 좀 도와줄 수 있겠냐?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안 도와주는 사람 없거든요. 문제는 다른 사람들 탓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룹 일하면서 힘들어집니다. 왜냐하면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나는 프로페셔널한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일 왜 이렇게 안 해? 정말 얘네 다 잘못이야 라고 이런 티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그룹 팀워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. 너네가 못하고 있어 라는 걸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힘들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면 그룹 팀워크 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언제나 이런 말이 있죠. Focus on the problem, not the people. 제가 지금도 많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팀워크 하실 때부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팀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. 남의 말을 잘 들을 것, 남 말하는데 끊고 들어가지 않을 것, 최대한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그룹 상황에서 친구들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모으면서 이걸 최대한 단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되는 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우리는 에고가 있거든요.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내려놓을 버릇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친구들 막 만난 상태에서 내 에고를 내려놓기가 진짜 어렵거든요.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예 스스로 제가 고백을 해요. 내가 조금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막 괜히 뭐를 좀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좀 피드백을 해달라. 이렇게 나 혼자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친구들 머리에 얘네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. 아마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. 요게 조금 쪽팔린 일이구나.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
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팁 하나 드릴 것은 바로 가끔 가다가 팀워크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팀원들끼리 서로 마킹해가지고 점수를 주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. 요럴 때 이제 팀원들에게 항상 좀 힘들게 하고 팀원들에게 항상 안 좋은 말하고 불평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에 있는 대중적인 문화입니다. 바로 유머인데요.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할 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막 스트레스를 약간 뿜어내면서 친구들과 팀플하게 되면 되게 영국 정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여러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팀플할 때 그 팀원들의 국적이 또 어떠냐, 그 팀원들의 배경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좀 유머를 가지고 친구들과 좀 농담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최대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영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잘 먹힙니다.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약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팀원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분위기가 되게 잘 풀려요.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면 팀원 중에서도 더 빛나고 더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소에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내가 일하는 효율성과 남들이 일하는 효율성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막상 다른 친구 눈에서 보면 내가 일하는 게 게을러 보여.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인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이것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뭐야, 쟤는 왜 이렇게 안 해? 나는 일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데. 그런데 막상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팀워크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가르침 같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 한 명 한 명이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다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들어도 최대한 이제 팀원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팁은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맨델레이 그리고 레테크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. 이 이유는 뭐냐면 맨델레이를 그룹 폴더를 만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이테이션,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걸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원들과 함께 동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레퍼런스 달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 중에 하나가 맨델레이를 잘 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맨델레이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2학년, 3학년 팀플 하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레테크를 알아놓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친구들이 다 이제 텍스트를 다 컴파일하고 보고서가 완성이 됐어.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레테크 포맷에다가 코딩을 해서 옮기는 건데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논문 스타일의 보고서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팁들을 적용해서 지난 1, 2년간 했던 그룹 과제는 모두 1등급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. 팀플 과제라는 거를 너무 힘들고 귀찮게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나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팀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주 사용했던 링크 같은 것들을 아래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